그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판결문은 매우 일찍부터 주요 자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위 양상의 구체성이나 활동의 구체성을 파악하는데 판결문이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정강현 선생의 연구는 재판 과정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이 어떤 법률인가를 해설하는 수준이었고, 장신 같은 경우는 이제 피검자 형량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소는 시위의 폭력성,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제작 반포하는 등의 행위의 유무에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도면의 선생님은 1910년대 형사재판제도를 검토해서 총독부의 법에 의한 통치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함으로써 3.1운동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 자료집 5권에 수록된 경기 인천 지역의 1심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인천부를 비롯한 20개 군, 즉 21개 부군의 판결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모든 지역의 판결문이 고루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전체 판결문은 21개 부군의 97건의 판결문,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577명의 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숫자,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인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성군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유죄 판결자 563명 중에 보안법 위반이 262명으로 약 46%, 소요죄와 소요 및 방화죄 위반이 214명으로 약 38%, 출판법 위반이 46명으로 8%, 살인죄가 27명으로 약 4%를 차지합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유죄 판결자 중에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10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 안성 원곡의 만세시위, 그리고 수원의 장안면 만세시위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 사법당국에 의해서 내란죄 적용 시도의 근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내란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고등법원은 조언문란의 목적을 달성을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란죄 적용을 거부합니다. 총독부의 입장에서 만세 시위를 내란죄로 볼 요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 재판소의 고등법원은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로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한국병합 이래 문명 통치를 내세운 총독부의 통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령 제7조가 제정된 1919년 4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시위나 행위는 보안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만세 시위는 대부분 4월 15일 이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만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점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을 초기에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보다 만세시위에 참여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식민통치기구나 그 대리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식민지 조선의 민중에게 내보이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행동에 함부로 참여했다가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시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행동은 곧 당신의 책임이고 어떤 책임이 지어질지는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는 안성군 양성면 그 원곡면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함의를 일본 측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본 발표문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저도 이제 역시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생각보다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의병과 3.1운동의 이제 내란죄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을 기점으로 이제 단절되었던 한국 근대사 연구 경향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은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성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일보 매일신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 자체뿐만 아니라 이 판결과 관련된 그 동아일보라든지 매일신보에서 어떻게 이거를 보도하였는지를 같이 함께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 내란죄 적용 관련해서 좀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합니다.